안녕하십니까, 넘버세븐 이실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IP 셀렉트, 이제 씹어먹기 3탄. 이제 제가 최근에 글러브를 만지면서 정말 재미있었던 글러브였던 이 060 패턴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하려고 해요. 어찌 보면 가로형, 세로형을 이야기를 했고 앞에 1편, 2편 DIY 하는 것이 보여드렸지만, 오늘은 여태까지 접해보지 못했던, 어떤 메이커도 없었던 060 패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게 저를 되게 뭐랄까, 목이다. 저를 되게 흥분시켰어요. 아, 이런 개념이구나. 재밌다. 간만에 정말 재밌는 글러브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글러브를 표현한다면, 060 패턴을 표현한다면 저는 일단 자유로움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정말 좀 뭐랄까, 굴레에서 좀 벗어나는 느낌? 자유로운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글러브 같다라고 저는 평가를 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들어온 거고 스토어팜에 올릴 거고 뭐 카페에서 공동구매도 하겠지만, 이쪽은 이제 킵스킨 LC 등급이고요. 이쪽은 스티어 EC 등급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LC와 EC의 차이를 보여드릴게요. 색깔은 두 종류가 있는데, 요 LC 같은 경우가, 요건 LC 제가 샘플로 길들이면서 갖고 놀았던 거고, 잠깐 이쪽으로 뺄게요. 다음에 얘가 EC. 두 개의 등급이 있는데 똑같아요. 차이는 뭐냐, 라벨이 이제 킵 가죽은 이렇게 3톤, 은색, 금색, 회색이 들어가 있고, 얘는 원톤, 실버, 원톤으로 가 있더라는 거, 요거 구별 가능하시고요. 또 한 가지가 뭐가 있을까요? 바로 네피가 킵스킨 들어간 LC는 검정색이고 얘는 동피 색깔이다. 요걸로 해서 1등 이제 LC와 EC 구별 가능하시고요. 다음에 여기 보면 똑같이 재팬 적혀 있고요. 자, 제가 샘플로 길을 잡았던 거는 바로 이 LC 등급, 바닥에 까맣죠? 네, 이 LC 등급 라벨도 투톤이고, 요 같은 등급으로 제가 샘플을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올리는 DIY 영상 역시도 똑같이 킵으로 해봐야 재밌지 않을까요? 자, 이 영상을 찍기 전에 되게 설렜어요. 와, 나 혼자만 재밌나?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정말 간만에 재밌는 글을 만나봤어요. 그래서 요 얘기를 설명드릴 거예요. 자, MM형 만난 이후로 가장 또 재밌었던 글러브였던 것 같아요. 정말 나만 재밌지 않았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 글러브의 특징이 뭐냐라고 봤을 때 보시면, 제가 가공해놓은 걸로 설명할게요. 자, 보시면 웹이 우리가 알고 있는 1786처럼 이렇게 네모난 모양이 들어가 있죠. 예전에 그 IP 셀렉트 RD 모델이라고 있을 거예요. 그것도 일본에서 되게 인기가 많은 모델인데, 그것도 나중에 또 리뷰를 하겠지만, RD 모델 같은 경우가 일본에 진짜 인기가 많아요. 세일도 잘 안 되고. 그게 스즈키상이 이제 뭐 도미니카를 갔을 때 뭔가 남미 선수들의 글러브질 하는 거에서 영감을 얻어서 만들었다는 게 RD 모델이었어요. 그래서 좀 포그맨도 좀 크고, 그 친구가 말한 게 엄지, 중지, 약지 뭐 이쪽을 써서 요렇게 글러브질을 한다라는 느낌으로 만들었다라고 해요. 어찌 보면 그게 조금 더 녹아 들어가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이 글러브의 특징을 설명할 때 비슷한 게, 조금 접목하면 좋을 게, 일선에서 1786 구형과 신형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신형 패턴이 뭐라 그랬죠? 거기서 좀 올라와 있어요. 올해 서건창 모델이 좀 그런 모델이죠. 작년이랑 올해 모델들, 뭐 정근우 모델도 마찬가지였고, 제가 구형 1786이랑 차이가 있다 뭐죠? 검지고가 높다. 그래서 글러브 모양이 보통 이렇게 생겼다면, 걔는 글러브, 이건 손이 아니라 글러브 모양이에요. 요런 식으로 나왔다. 바로 이 글러브가 좀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약간 미국 스타일의 글러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제형 글러브의 느낌을 일본 가죽과 동양인 손 사이즈에 맞춰서 좀 이제 인풋이 된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 같은 경우는 원핸드 싱글로 그냥 잘 물리는 글러브. 그래서 공을 빨리 뺄 때도 뭐 투핸드도 되겠지만, 그냥 원핸드도 딱 낑가서 물어서 바로 빼서 옮겨서 던질 수 있는 그런 포켓이 깊은 글러브예요. 재밌는 건 이 글러브가 좀 커 보이시나요? 별로 안 커 보여요. 요 사이즈랑 비교를 했을 때 보면 얘가 가장 표준에 되게 커 보이죠. 이게 넓고.
네, 글러브가 되게 넓고 커 보이거든요. 이게 27.5cm 사이즈라 나오는데 얘가 29cm예요. 네. 근데 언뜻 봤을 때 보면 이렇게 새거인 상태로 새거의 글러브랑 비교를 해보면 네,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사이즈가. 그럼 뭐가 다르냐? 엎어놨을 때 보시면 이 고의 높이가 이쪽으로 보시면 더 보이겠다. 되게 높이 떨어져 있죠. 그래서 얘가 무려 29cm랍니다. 처음에 되게 작아 보였는데 길들어 보면 또 얘가 작지 않구나라는 느낌이 나와요. 글러브의 인치를 재는 방법은 제가 말씀드렸죠. 메이커에서 요 검지 끝에서부터 붙여서 이렇게 재는 방식이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고가 더 높게 올라가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기역자가 더 큰 거죠. 얘보다. 얘는 약간 이런 식으로 돼 있다면 얘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실질 사이즈는 얘가 크지만 글러브 길이로만 봤을 때 보면 별반 차이가 안 나죠. 네. 사이즈로 봤을 때는. 아무튼 그래서 이 제가 길들여 놓은 얘는 스페셜 가공 제가 한 거예요. 제가 샘플로 갖고 놀았기 때문에 다 분해해서 제가 가공해서 조립이 끝난 모델 요걸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글러브에서 가로형과 세로형을 말씀드릴 때 잠깐 이 영상 앞에 제가 이 묶어놓은 글러브가 있었죠. 이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한 40분 중간에 이제 화장실 갔다 오고 좀 쉬었으니까 한 40-50분 정도 지났네요. 네. 공 2개를 빼고요. 자, 어떻게 돼 있을까요? 이 글러브가 요렇게 모여 있을까요? 아니죠. 엄지가 꺾여 있나요? 아니죠. 즉 글러브는 기본적으로 가로 방향이다. 가로 방향에서 즉 글러브는 가로다라고 했을 때 검지중지사에서 했을 때 얘는 기본적인 가로형보다 약간 세로형이 가미된 느낌이다라고 했죠. 그럼 얘는 어떨까요? 바로 얘가 세로형이에요. 차이를 아시겠어요? 글러브를 딱 놨을 때 보이시나요? 네. 즉 이렇게 보면 안 보이겠지만 앞으로 나란히 하고 팔꿈치 접었을 때 엄지 각도랑 이게 완벽히 가로형이죠. 그럼 얘는 똑같이 했을 때 약간 더 엄지 방향이 저쪽으로 간다. 약간 세로형인 거죠. 그래서 바닥에 놓으면 약간 서있을 때 편안하게 옆에다 놓으면 이 중지 쪽이 닿는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편하게 놓고 놓으면 얘는 검지 쪽이 닿아요. 네, 이쪽이 닿아요. 이해가시나요? 캐치볼을 하면 이렇게 나와요. 재밌죠? 안 재밌나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기본적으로 글러브는 가로형인데 엄지끝이 어디 보죠? 앞을 보죠. 그래서 얘는 세로형에 가깝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마타도 없고요. 세로형에 가깝다 그래서 정말로 세로 방향으로 쓰시면 역시나 안 잡혀요. 그래서 1786 같은 경우 신형 패턴이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잡고 길 다 드린 거거든요. 이렇게 잡다 보면 계속 돌아요. 백도 돌고 오므리면 돌고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미치고 환장한다는 표현은 나쁜 표현은 아니죠. 진짜 미치고 팔딱 뛰는 거야. 글러브 보면 조작이 잘 되는데 받으면 다 웹에 걸려 있거나 아니면 받으면 흘러나가고 공을 잘 브레이킹을 못 시켜주고 그런 일들이 이제 고가 검지고가 높은 1786형 그리고 엄지가 많이 내려와 있는 거기에서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요 개념을 본인들이 1786이나 1787 신형 개념에다가 접목을 시켜야 되는데 단 문제는 뭐냐, 이 글러브는 이제 팜 사이즈 폭이 동양인 손에 맞춰져 있고 이 안에 찢어진 부분 있죠. 여기 벽이 손가락 사이사이에 벽이 있는 부분, 이 끝에가 나와 있는 길이가 딱 동양인 손에 잘 맞게 나와 있어요. 팜 사이즈가 넓지 않아요. 그래서 미제 글러브들에서 이렇게 나온 것들이 대부분 이제 힘을 받는 위치가 아니라 배가 나오는 위치에 나오기 때문에 더 뭉그러지고 더 배가 나오고 더 타는 일이 생기지만 얘는 딱 피팅이 나와요. 그래서 이 글러브 지금 길을 들여놨지만 그냥 가볍게 낀 상태에서 그냥 탁 잡으면 즉 내가 앞을 본다라고 했을 때도 그냥 이 상태에서 검지가 그렇게 많이 안 써도 돼요. 검지만 느낀 상태에서 그냥 탁 물어주면 물려요. 이게 글러브가 앞을 본 가로 방향이에요. 그럼 땅볼을 잡아도 마찬가지. 여기가 들어가죠.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세로 방향이기 때문에 세로형이 가깝기 때문에 세로 방향으로 됐을 때도 얘는 잘 물리는 글러브예요.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오므리고 담을 때 탈 확률이 있지만 그래도 오므렸을 때 잘 물려요. 얘는
글러브라고 표현하는 게 뭐냐, 이런 가로 방향, 즉 토고나 오비키 같은 글러브를 역방향에다 벌어진 글러브 세로로 세워서 세로의 방향으로 잡으면 안 잡히지만, 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나온 게 세로형, 즉 종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트 글러브에서도 예전에 뭐 겐달 이마미한테 세로 방향, 수직형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이 글러브가 바로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글러브가 어떻게 생겼어요? 보면 여기가 둥그렇게 말려있고 엄지가 막 꺾여있고 약간 막 이런 식으로 보이지 않나요? 약간 네, 이런 식으로 약간 어떤 느낌이에요? 약간 미제 스타일의 느낌이 나죠. 그렇다고 해서 얘가 휘어있냐? 아니요. 모양은 이렇게 돌아가 있지만 얘는 쭉쭉 뻗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엄지는 4칸, 간만에 4칸이 나왔죠. 그리고 여기는 뭐죠? 6칸. 물론 얘도 4칸, 6칸짜리 글러브긴 하지만 이 마타가 없는 글러브에서 4칸이 나왔어요. 그래서 엄지가 깊이 안 들어가요. 한 요 정도 들어가요, 엄지가. 보이시나요? 엄지가. 네, 즉 글러브를 꼈을 때 약간 글러브가 우리가 편안하게 끼는, 즉 이런 글러브 같은 경우는 편안하게 꼈다면 얘 같은 경우는 약간 요렇게 끼는 느낌이 들어요. 약간 걸쳐, 즉 손이 밑으로 가는 느낌이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착수해도 글러브를 깊게 넣지 않아요. 얘를 깊게 넣으면 공이 이렇게 다 튀어요. 롤링을 해도 포켓 쪽으로 가면 다 튀어나와요. 하지만 약간 빼서 내 관절을 세팅을 해주면 얘가 네, 잘 물려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죠? 볼집의 위치가 되게 밑에 있는 거예요. 예전에 신형 1786, 1787 설명할 때 약간 211 착수 느낌 난다 그랬죠? 얘가 그런 느낌이에요. 뭐랑 비슷하죠? MM형의 느낌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랬을 때 MM형보다 얘가 더 수직형의 글러브라는 거죠. 하지만 쓰는 방식이 MM이랑 비슷하게 아랫배 윗배 약간 롤업 한다는 느낌으로 쓰면 되게 잘 물리는 글러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어딜까요? 바로 요 부분의 포인트인 거예요. 그래서 손을 딱 넣으면 이렇게 딱 각이 나와요. 이 부분이 딱 물리는. 그래서 어느 부분이 활용이 잘 되냐, 이 부분이 진짜 활용이 잘 돼요. 그럼 투핸드로 받을 때 어떻게 했죠? 이렇게 받는 거죠. 이렇게 빨리 빼야 되니까. 왜? 이쪽에다 받으면 타고 나가서 박혀버리거든요, 이쪽에. 그러니까 투핸드로 받을 때 이렇게, 싱글로 받을 때 그냥 물어주는. 그랬을 때 이 부분, 웹의 아랫부분 여기가 되게 높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에 잡혔을 때 이렇게 딱 물었을 때도 보시면 웹의 공이 안 닿아요. 더 위쪽으로 딱 물어도 웹이 안 닿아요. 우리가 소위 잘못 알고 있는 볼집, 즉 웹 아래 엄지와 검지 사이 요쪽, 즉 검지 밑으로 들어가도 얘는 딱 잡으면 웹에 영향이 없이 그대로 꽉 하고 물리면서 공을 포켓이 싹 감싸지는, 즉 이 위쪽으로 치고 나가지 않고 딱 물어주는 그런 느낌이 나는 글러브예요. 그래서 원핸드 싱글이 되게 자유로워요. 그렇다면 이렇게 쓰는 글러브랑 비슷한 글러브가 뭐가 있을까요?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되게 잘 아실 거예요. 이제 지바 마린즈의 크루즈 선수라고 막 이렇게 던지는 선수 있어요. 막 미국 앤데 계속 막 이렇게 하는 미국이 아니라 용병인데 막 이렇게 만들어 놓고 사사키 글러브인데 막 받으면 막 이렇게 치는 선수 있었을 거예요. 그 글러브랑 되게 비슷하죠. 엄지 방향에 되게 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자예요. 각도 자체가 넘어가 있어요. 옆에서 보면 일자예요, 그냥. 근데 언뜻 보면 어떻게 엄지를 이렇게 꺾어놓은 것처럼 보이죠. 방향이 같이 넘어가지만 일자예요. 그래서 이런 데 물려도 힘을 딱 받고 태그를 해도 안 빠지는, 웹도 마찬가지고. 근데 포켓에서 확실하게 물어주는, 네, 이런 형태의 글러브인 거죠. 그래서 혹시나 예전에 미국 선수들 글러브 볼 때 투핸드로 잡을 때 어디로 받는다 그랬죠? 일로 받는다 그랬죠? 즉 여기가 받는 포켓, 나머지는 다 잡는, 물어주는. 그래서 백핸드를 잡아도 포켓 쪽에 박혔을 때 딱 물려주는, 그리고 받을 때, 담을 때도 확실히 물어주는 이런 글러브 형태가 나오는 되게 재밌는 글러브예요. 그럼 검지 위치가 어디가 있어요? 이쪽으로 가 있죠.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의문을 가져보자고요. 저는 이걸 순방에다가 제방끈을 뺐어요. 왜 이런 느낌을 가졌냐면, 마치 힐패드 1단짜리 글러브 기억나시죠? 윌슨 보면 여기가 페드로이아처럼 힐패드 1단, 그리고 뭐죠? 요 부분 검지 뺄 수 있게 요 부분이 튜닝되어서 나오는 글러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힐패드 1단 같은 느낌으로, 좀 어떤 느낌, 211 끼는 느낌으로 해서 이걸 뺐어요. 그렇다면 질문, 이걸 211로 끼면 어쩔까요?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 211 착수에 대해서 뭐 앞에 영상에서 제가 올라운드 글러브 편에서 아직 영상 올라가지 않았지만 그 찍어놓은 영상에서 올라운드 편에서 211 착수와 111 착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게 있거든요. 자, 내가 편안하게 111 꼈을 때 그냥 이 정도 느낌이에요. 이 정도 느낌. 편안하게 났을 때, 즉 세로형이죠. 그러면 얘를 211 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211 끼는 게 잘 오므리기 위해서, 즉 211 끼고 힘을 꽉 물어주기 위해서 211 끼는 거 착수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한테도 막 그런 말씀하세요. 아, 저는 211 아니면 내알 글러브 못 쓰시겠다. 그런 분들이 대부분 이제 약간 뭐랄까 글러브를 과하게 누르고 꽉 담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손보다 이렇게 포켓이 되게 깊게, 여기 손이 여기 있으면 벌써 이만큼이죠. 그래서 막 박혀서 꽉 잡기 위해서 하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물론 실전에서 그렇게 쓰는 거는 본인의 선택이니까 3일로 껴도 돼요. 실전에서는 본인이 그렇게 편하면 써야죠. 하지만 그렇게 썼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야구 기술을 구현하는 부분에서 방해 요소가 된다라든가, 아니면 글러브 형태가 점점 일로 박히면서 이게 좁아지면서 전반적인 활용이 안 된다라든가, 아니면 웹의 부하가 많이 걸리면서 웹끈이 끊어지니까 늘어나든가 뿔룩 올라온다라든가, 그런 부분이 생기면 본인들한테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약간 윌슨의 그 신형 패턴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아이웹 글러브들, 특히나 레아들에서 글러브를 잘못 썼다라는 거에 반증이 뭐냐면 아이웹이 많이 늘어나거나 끈이 늘어나거나 끊어지는 게 바로 잘못 썼다는 글러브의 반증이에요. 올해 제가 서건창 선수가 그 2군으로 내려갔을 때 제가 카톡을 보냈어요. 너 글러브 상태가 지금 되게 안 좋은 것 같다. 수비를 못하는 애가 아닌데, 수비에서 그때 한 3개인가 에러를 했을 거예요. 잘 잡아놓고 버벅댄다라든가. 분명히 잘하는 선수가 수비가 안 되는 건데, 제가 봤을 때 글러브에 공이 많이 튀는 거예요. 그래서 카톡을 보냈죠. 너 좀 글러브가 좀 들려라. 그랬더니 다음 날인가, 네 알겠어, 한번 시간 내서 올게요. 그러다가 한 2주인가 있다가 글러브만 보낸다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새로 길들이는 거여서. 아니다, 그 글러브가 아니라 기존에 쓰던 것도 문제다. 둘 다 갖고 와라 해서 시간 내서 왔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아이웹 글러브 서건창 모델인데, 그러니까 저는 홀오페임 출시되기 전에 본 거예요. 이만큼 늘어나 있더라고요. 제가 건창이한테 얘기한 거예요. 너가 예전에 썼던 공방에 있는 네 처음 데뷔 때 썼던 껴봐. 그랬대. 이때 정말 좋았대. 너는 웹이 늘어나지 않던 애야. 근데 왜 늘어났을까? 그때 제가 이제 신형 1786 패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다시 길을 바꿔준 거죠. 하는 소리가 여기는 잘 잡히는데 여기가 좀 센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기도 안 잡히는 거야. 지금 네 글러브 상태는 그래 라고 조언을 하고 여러 가지 튜닝도 하고 손가락 끈도 2개를 연결해 줬어요. 검진해주죠. 왜냐하면 단차가 너무 많이 났었거든요. 어쨌든 그랬을 때 제가 선수들을 상담할 때는 글러브의 구조에 대해서 지금 손님들한테 설명하는 것과 똑같이 이 글러브의 특징과 패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게 어떤 부분에서 공의 포인트가 되면서 어떻게 매만지는 거에 제가 조언을 하거든요. 그 목적은 뭐예요? 공을 편안하게 잡기 위함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패턴의, 즉 세로형의 글러브, 즉 여기가 높은 형태, 이게 아마도 이마미야도 좀 비슷한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근데 이마미야는 끝이 좀 모이죠. 얘는 같이 좀 날아가는 스타일이긴 한데 비슷해요. 그래서 이마미야를 잘못 쓰는 경우가 세로형을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쓸 경우가 많이 덜 그럭되는 경우를 느끼셨을 거예요. 이게 덜 그럭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쪽이 잘 안 물리니까 엄지가 많이 들어가는 이런 식의 모양의 이마미야를 되게 많이 보게 돼요. 그러니까 제트 이마미야도 약간 이 얘기를 인풋시키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즉 이 검지고가 글러브가 높게 가는 글러브라면, 이해가시나요? 잘 이해가 안 가세요? 그러면 이제 더 이해를 가게 만들어 드릴게요. 211 착수에 대해서 물어보신다 그랬잖아요. 자, 아까 글러브를 꼈을 때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럼 이 글러브를 만약에 내가 미국 애들처럼 211 끼면 어떻게 될까요? 손이 이거밖에 안 들어가요. 제 손에서. 보통 제가 미디움에서 라지 사이 정도, 약간 미디움에 가까운 라지거든요. 손이 좀 두꺼워서. 팜 사이즈는 거의 미디움 사이즈고. 자, 요렇게 껴지죠. 손이 어떻게 돼요? 이만큼 걸쳐져. 그럼 내가 맨손으로 편하게 잡는 위치가 어디에? 바로 여기에요. 근데 211 끼고 편하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글러브가 가로형이 되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211 착수를
때 글러브의 장점과 단점. 제가 예전에 찍었던 영상 중에서 그런 멘트를 날린 적이 있어요. 제가 가장 오래 썼던 EL3를 보여드리면서 전 시합 때 가끔씩 2일로 낍니다. 그 이유는 뭐죠? 엄지가 이렇게 방향이 덮이기 때문에. 그런데 2일을 낄 때 단점은 뭐라 그랬죠? 즉 얘도 가로형인데 얘도 약간의 가로형이죠. 그러니까 보통에 가까워요. 완벽한 가로형이 아니라 약간 보통형인데 얘 이제 2일을 꼈을 때는 이렇게 가로형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2일을 꼈을 때 단점 보죠. 몸 중심에 잡을 때 맞아요. 그때 이게 되게 힘들어져요. 2일을 꼈을 때 특히 잘못되는 게 뭐냐, 이런 완전한 가로형의 글러브를 가지고 공이 자꾸 튀니까, 오므려서 튀니까 이게 안 되니까 2일을 끼고 꽉 오므려서 이렇게 잡으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 더 힘들어져요. 즉 211을 착수한다는 건 뭐냐, 정면 방향에 봤을 때 글러브가 이렇게 가로형이 돼버려요. 세로형 글러브가. 세로형 네어 글러브가 완벽히 가로형이 되죠. 엄지는 좀 더 위로 가고. 그럼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돼요? 이렇게 받아야 돼요. 이쪽이 받는 포인트, 포켓, 이쪽이 받는 볼집, 여기가 정확한 볼집, 여기가 포켓,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투 포켓이라 하죠. 받는 포켓, 잡는 포켓이 있으면 이쪽이 받는 포켓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리고 빨리 빼는. 그런데 211을 꼈을 때, 세웠을 때는 이쪽으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메이저리그 애들을 보면 엄지 이렇게 다섯 손가락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어가는 거 되게 많이 보였을 거예요. 엄지가 이렇게 되는 거. 네, 내 이면을 좁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딱 물어주든가 아니면 빨리 뺄 때 여기다 걸어서 빨리 빼는. 하지만 세로형을 211 껴서 가로형을 했을 때 깊어지요. 빠지는 거 했을 때 어때요? 엄지가 덮여있죠. 그러니까 칠 때 이렇게 딱 물리는 게, 담았을 때 깊게 당기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가 좁지 않으면 힘이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그때는 과감하게 눌러서 쫙 물어주면 안 빠지는 거죠. 여기다 한 가지 더 해볼게요. 에이, 미국 애들은 212에다 검지 빼잖아요. 손님들이 윌슨 글러브 같은 경우는 212를 하다가 또 손이 아프거나 어쩌거나 미국 따라서 검지 빼시는 경우가 있어요. 검지를 넣고 잡았을 때 정확한 볼집 위치에서 잡았어요. 빼면 빠지지만 검지를 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똑같이 힘을 줬을 때 안 빠진다 그랬죠. 그랬을 때 포켓에도, 포켓이 멀잖아요. 212에다 검지를 빼면 강하게 물었을 때 잘 안 빠지는데, 손을 넣었을 때, 검지를 넣었을 때 211에서 포켓에 들어가면 꽉 잡으면 힘은 힘대로 들어가지만 공은 좀 빠지는, 지금 밀려서 가는 현상이 생겨요. 그러면서 바닥은 배가 나고 쥐어 짜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211 끼고 검지를 뺄 경우엔, 즉 손 글러브에서 검지를 빼면, 공을 미트나 글러브에서 검지를 빼면 더 강하게 눌러줄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가 앞에 올라운드 글러브 착수법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211에다가 이 글러브를 검지를 빼면 더 강하게 포켓 쪽에 물어줄 수 있고, 이 아래도 잘 활용이 되는, 즉 약간 미국 양키 스타일의 글러브를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면에 온다 가로형이 되기 때문에 빨리 뺄 수도 있고, 좌우도 박히는, 박혀도 힘이 끝까지 전달이 되는, 놀지 않는 글러브가 되는 거죠. 그 이유는 뭘까요?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팜 사이즈 폭이 넓지 않고 딱 맞는, 즉 동양인 손에 맞는 글러브이기 때문에 211 껴서 검지를 빼더라도, 즉 이 손가락 펠트 밑에 부분, 이 부분에서 배꼽이 나오는 위치가 아닌 힘을 받는 펠트 끝에 위치까지 손이 위치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한 요 정도 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제 자꾸 배가 튀어나오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닥이 울면서. 그래서 미제 글러브, 롤링스나 윌슨 같은 경우 211에다 검지 빼는 걸 지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손이 작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물론 팜 사이즈 폭이 좁아서, 이게 글러브보다 좁아서 211을 끼면 약간 더, 즉 처음에는 안 맞지 211을 끼면 딱 걸리는 느낌이 나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11을 착수하는 경우는 있겠지만, 211 착수를 할 때는 글러브가 대부분 가로형으로 바뀐다, 이 부분을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태생적으로 세로형이기 때문에 211에서 가로형을 바꿔도, 즉 세워서 좀 담을 때 좀 더 잘 담기는 건 있지만, 완벽히 이런 가로형의 글러브를 211 끼고 더 가로를 만들어서 이렇게 할 경우에는 진짜 안 잡히는 거고요. 그럼 얘 중간 정도 되는 건 어쩔까요? 111 껴도 편안하게 중간 정도 되는 것도
잡히지만 그래서 얘네들이 211을 끼면 그렇죠. 가로형이 되고 약간 세워도 잘 잡히는 그렇죠. 조금 더 잡히긴 하지만 이 세로형보다는 약간 덜 잡혀. 하지만 포켓이 깊어지기 때문에 사이드로 빠졌을 때 힘껏 물리는 형태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211 착수를 할 때는 약간 세로형에 가까운 내야수를 껴주는 게 좋고요. 다음에 내 손가락 검지가 충분히 힘을 받을 수 있다면 검지를 빼주시는 것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효과가 있겠죠.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여기가 떠요. 바닥이. 그래서 바닥이 말랑말랑해요. 그리고 힘을 쓸 수가 있죠. 겐다 선수 이렇게 벌리던데요. 근데 이렇게 벌리는 건 저는 추천하진 않아요. 왜? 손이 V자로 벌리고 있으면 여기에 경직이 돼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겐다처럼 이렇게 쓴다고 보시면 힘이 잘 안 들어갈 거예요. 본인이 아실 거예요. 이렇게 쓰시면 힘이 안 들어간다고. 자꾸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겐다 선수는 영상에서 봐서 알겠지만 손이 섬섬 옥수처럼 가늘고 긴 선수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211에다 검지를 빼서 착수하는 이 부분,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가 아니라 한 요 정도까지 낀다면 본인이 손 크기에 따라서 물 수 있어요. 그랬을 때 겐다 선수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예고편 영상 카페에다가 올렸죠. 내야 수비에서 보면 그냥 겐다 선수는 이거나 막 이거를 하지 않고 이런 것도 안 하고 몸이 움직인다. 그냥 거기서 딱 잡고 거기서 간다. 스텝으로 푸덕으로 그냥 움직여서 반다 설명할 때 글러브 모양이 가로형으로 위치한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즉 기본적인 약간 일형의 기본적인 글러브 패턴에서 이거를 211을 끼므로써 약간 가로형을 만든 개념이죠. 사실 예전의 겐다 모델은 어떻었죠? 완벽히 가로형이었죠. 그래서 그걸 211로 끼면 마타가 진짜 깊기도 하지만 형태가 많이 안 맞는 거였는데 즉 한 1형, 기본형, 즉 완벽한 세로형이 아닌 조금 중간형의 가로형과 세로형 중간형의 글러브를 가지고 211을 끼는 게 바로 겐다 신형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럼 얘는 겐다 신형보다 더 세로형인 거죠. 그래서 내가 편안하게 잡는 그냥 대충 물면 211에다 검지 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노멀하게 111로 끼셔도 손이 글러브가 어떻게 되면 요 아래쪽에 이렇게 원래 착수하는 것보다 더 밑에 쪽에 있는 느낌이 나요. 그래서 포켓이 깊기 때문에 편안하게 잡으면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자유롭다 그랬잖아요. 그냥 손끝의 감각으로 그냥 이렇게 잡으면 돼요. 그냥. 근데 검지를 많이 누르지 않아도 검지를 대고 있어도 이렇게 대고만 있어도 딱 뭐랄까 엄지, 중지, 약지, 엄지, 중지, 약지, 새끼 요 느낌만 딱 쓰시면 그냥 얘는 이렇게 돼도 그냥 이런 데 걸려요. 그냥 그거 뺄 수 있고 편안하게 내가 대도 세워도 되고 가로로 해도 되고 네. 그래서 이 글러브가 잘 물려요. 왜? 이게 그렇게 넓지가 않거든요. 딱 요만하거든요. 바닥이. 그래서 어디가 됐든 되게 잘 물리는 아주 재밌는 형태의 글러브예요. 그러니까 물론 내야수 선수들 보면 두 손으로 이렇게 받는 경우도 있지만 일본 선수들 보면 딱 물어서 옮기는 경우 약간 찝어서 옮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숏바운드를 잡을 때 튀어 오를 때 딱 잡아서 옮기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랬을 때 물어서 옮기는 이런 테크닉으로 수비를 가는 경우도 이 글러브는 되게 편하게 쓴다라는 거죠. 정말 투핸드로 받을 때는 그냥 이렇게 받는 거죠. 이쪽으로. 그래서 잘 물리는 글러브. 이 글러브를 선택하실 때 기존에 본인들이 넓은 글러브, 바닥이 넓은 글러브 해가지고 막 넓히다든가 아니면 좀 뭐랄까 항아리 나팔꽃에 가까운 운동장에 가까운 넓은 글러브를 쓰셨다라든가 아니면 내 손에 좀 큰 미제형을 써가지고 공이 정말 자꾸만 도는 느낌이 많으셨던 분이라면 이 글러브를 이 공격구 패턴을 끼시면 진짜 내야 글러브에 대한 개념이 완벽히 바뀔 거예요. 제가 MM형 설명하듯이 얘는 MM형보다 더 수직형이거든요. 더 세로 방향. 근데도 너무 편했어요. 그래서 정말 와 그래 글러브 패턴이 이런 거지. 이런 재미가 있구나. 혼자 신다고 혼자 재밌고 막 맨날 이렇게 끼고 계속 벽에다가 전정놀이도 이렇게 해보고 막 이런 데도 잡아보고 그럼 플라이볼 잡을 때도 잘 물리겠구나. 그리고 정면 포핸드 포핸드도 되게 약간 세워도 되게 잘 물리는구나. 바깥쪽도 롤링도 잘 되고 오므리는 것도 잘 되고 그럼 이게 더 쉽지 않을까? 잡은 상태에서 이런 데 걸려도 웹에 걸려 태그해도 안 빠지는 단단하게 잡히는 그럼 이거 211 끼고 나중에 한번 펑골 받아봐야겠다. 약간 내가
미국형처럼. 그럼 손에 힘이 빠진 상태에서 편하게 다닥 탁 물었을 때 그냥 편하게 던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느낌. 네. 재밌었던 글러브 같아요. 간만에 정말로. 거기다 킵 가죽이에요. 가죽이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자유로운 글러브, 정말로 잘 물리는 글러브라는 거 느껴보시려면 요거 쓰시면 돼요. 어찌 보면 뭐 알티스의 810 패턴도 좀 잘 물리는 글러브고 약간 미즈노 일형에 가깝다고 했지만 이런 패턴은 아예 없어요. 일본 메이커를 통틀어서 이런 메이커는 없는 것 같아요. 요거랑 비슷한 요 아래 모양이 나왔던 게 얼마 전에도 오더 제품이 들어왔어요. 타티스 주니어 패턴으로 미즈노에서 미즈노 프로 오더 하신 경우는 있는데 요거랑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걔는 얘보다 고가 낮아요. 요 모양은 비슷한데 약간 미국형이 인풋돼 있긴 한데 얘보다는 좀 정도가, 얘가 만약 100이라면 걔는 한 6, 70 정도 나와 있는 느낌이에요. 예. 이 세로형의 느낌이, 고가 높은 느낌이. 그래서 참 재밌는 글러브 같아요. 그렇다면 똑같이 이 글러브, 이거는 이제 그거잖아요. 요거는 제가 이제 스페셜 가공을 한 거고, 똑같이 15분 안에 DIY를 해서 이 글러브를 만들어 드려야 되겠죠. 자, 이제 타이머를 켜고 얘를 만들 거예요. 정말 재밌는 건 뭐냐면 요 손의 틀 여기만 딱 잡혀주면 이 글러브는 끝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왜 많이 안 만져주셔도 돼요.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되게 쉬워요. 그래서 지금 타이머를 15분을 맞췄는데 제가 얘는 10분 만에 길들여 볼게요. 네. 자,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택을 떼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한 가지 더 역방향으로 가공이 될 거예요. 마타가 없는 글러브를 세로형에서 역방향을 만든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미제 글러브 윌슨 가지고 역방향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 그랬을 때 좋은 결과를 보신 분들이 없어요. 대부분 이렇게 뿌듯해서 다 일로 박히거든요. 근데 얘는 잘 물리는 글러브를 역방향으로 할 경우는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212를 끼거나 211을 했을 때도 엄지방향이 저쪽으로 하고 112를 꼈을 때도 역방향이기 때문에 엄지방향이 조금 더 벌어져 나가요. 옆으로 약간 더 그 극단적 크루즈 선수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옆으로 방향이 나가기 때문에 세로형임에도 엄지가 좀 넓어져 있네. 그래서 옆으로 내가 빠지는 거 수직형으로 이렇게 잡을 때도 엄지가 좀 벌어져 있어요. 잘 들어가는 느낌 그건 있고요. 순방향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순방향을 할 경우에는 어디 갔니 글러브가 엄지에 나가는 각도가 얘가 조금 더 이렇게 나간다면 얘는 좀 더 내려와 있죠. 즉 이렇게 가냐 이렇게 가냐 엄지 방향의 차이가 날 거예요. 보이시나요? 별반 차이 없다고요? 아닌데 차이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순방향을 쓰다 보면 단점 중에 하나가 뭐였죠? 이마미아에서 현상이 나왔죠. 약간 더 엄지가 자꾸 들어가는 현상이 생긴다면 얘는 좀 더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느 밸런스를 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DIY 개념이고 최대한 손을 안 쓰고 손을 안 보고 본인이 하는 부분에 이제 얘기니까 처음 만들어진 역방향의 글러브로 약간 미국 스타일의 글러브를 할 거예요. 얘는 DIY가 쉽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역방향을 할 때는 이게 힐패드 1단의 느낌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제반끈을 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반끈은 콩매듭위에는 여기가 아닌 또 옆에 있어요. 미제처럼. 즉 이 제반끈이 높이까지 안 올라요. 엄지가 짧거든요. 그랬을 때 얘부터 풀러볼게요. 일단은 풀고 그래서 여기가 콩매듭이에요. 요것만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쏙 빼면 즉 힐패드를 1단으로 만든다 아니면 아래쪽 손바닥 펠트를 부드럽게 만든다는 소리는 이렇게 걸렸을 때 내 손바닥 아래 즉 이쪽에 걸렸을 때 좀 부드러운 그 느낌을 가지면서 단이 높지 않아서 이렇게 걸렸을 때 이 부분이 좀 활용이 잘 되게 그리고 좀 잘 물리게 약간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물었을 때 아랫배기 세로로 됐을 때 여기가 잘 되기 위해서 좀 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반끈을 빼놓고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타이머 15분이고요. DIY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 자,
글러브 손가락 간격은 따로 손볼 게 없어요. 괜찮아요. 그냥 이 상태로 똑같이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굳이 검지 부분을 막 이렇게 가로로 넓힐 필요 없어요. 똑같이 일괄적으로 들어가 있으면 되고요. 사실 얘를 조금 더 넓힌다면 중지 쪽을 살짝 넓혀도 되는데 큰 문제는 없어요. 그냥 균일하게 가셔도 돼요. 그 상태에서 자 글러브 손을 넣어볼게요. 느낌 딱 보시면 검지가 많이 안 들어가네 느낌 날 거예요. 엄지도 많이 안 들어가네 느낌 날 거예요. 정상이에요.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죠? 요 아랫부분에 각을 디귿자를 잘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기만 형성을 먼저 시켜주고 나머지는 같이 맞물려 가면 돼요. 그래서 얘는 처음에 이쪽을 많이 잡아 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 정권으로 정권이 이렇게 돼 있죠. 굳은살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요 각을 잡아주면서 만져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부분은 넓히는 게 아니라 대충 좀 좁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엄지 방향 어떻게 되는지 안으로 꺾는다 그랬나요? 이렇게 안으로? 아니요. 그럼 이게 각이 지잖아요. 아니죠. 이 라인으로. 즉, 요 부분이 세워봤을 때 요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요렇게 들어간다고요. 그랬을 때 똑같이 라인을 잡아준 거예요. 얘는 이렇게 접어도 언뜻 보면 서 있는 느낌이 들 거예요. 왜? 엄지가 아래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가로 방향으로 놨을 때 엄지가 이쪽으로 하죠. 이쪽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역방향이라고 여길 꺾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 라인을 잡아서 같이 눌러주시고 그렇죠? 그리고 힐패드 1단의 기분을 살려서 이 아랫바닥에 펠트도 좀 죽여주시는 거예요. 죽여준다는 게 펠트가 부드러워지는 것도 있지만 안에 펠트가 있는 상태로 같이 가지고 나니까 즉 펠트를 감싸고 있는 가죽이 좀 넓어지고 여기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부드러워진다는 느낌 잡아주시면 돼요. 또 똑같이 힌지 쪽도 힌지 쪽 어디 여기 잘 잡히게. DIY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였죠? 제 손이에요. 글러브 길을 잘 들이시려면 많이 끼고 만지시면 돼요. 그래서 쿵쿠기로 두들기거나 쉐이퍼로 이렇게 눌러서만 각을 잡은 글러브들은 손과의 괴리감이 나올 수 있어요. 항상 손을 넣어서 만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글러브를 이렇게 반으로 나눴을 때 이쪽 부분은 무시하고 먼저 이 아랫부분, 중지, 약지, 새끼 그리고 힌지 쪽을 먼저 각을 잡아주는 게 이거는 최우선 포인트예요. 손을 넣고 착수를 하고 때리고 그리고 뭐였죠? 공도 여기다 놓고 오케이. 네, 내가 롤링하면서 롤업하면서 만져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이제 포켓 부분을 형성을 해야겠죠. 엄지가 어떻게 소위 말하는 칸수가 많이 내려와 있는 글러브가 보일 거예요. 왜? 이게 이렇게 엎어졌거든요. 이렇게 엎어져서 들어갔거든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칸수가 뭐예요? 얘는 3칸이에요. 자, 글러브는 칸수 없다 그랬어요. 자, 엄지표, 새끼표, 약지표 아니 맨손으로 잡서 몇 칸이 이게 내 손은 똑같이 하고 있는데 글러브 자체가 이건 내려와 있고 여기는 높은 그런 형태인 거잖아요.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그냥 똑같이 내 손에 1, 2, 2, 1 관절 만지듯이 만지시면 되는데 이 포켓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걸 더 깊게 만들어 보시면 완전 돌아요. 그냥 요 정도 각에서 어디죠? 요 라인을 잡아서 요 라인 쪽 이게 둥글게 말리지 않고 요 라인 쪽 잡고 검지 끝이 요 정도 오는 위치에서 포켓도 죽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죽여줄 포켓 중에 하나가 어디냐? 이 검지 아래쪽도 확실하게 즉 검지를 뺐을 때 보면 이 하나씩 꼈을 때 검지 위치하는 이 부분 즉 요 펠트 아래쪽이 좀 부드러워야 돼요. 그랬을 때 여기도 이제 같이 죽여주는 거죠. 이 부분을 펠트 길이가 끝이 만나는 부분에 이쪽에 포켓이 있는 부분에 좀 억세지 않게 아니면 공이 튀지 않게 좀 죽여주는 거예요. 웹은 편안하게 이렇게 살짝만 만져주셔도 돼요. 근데 얘는 엄지가 내려와 있으니까 웹이 그렇게 많이 부드럽지 않아도 되지만 어쨌든 거의 펴질 거예요. 얘가 이렇게 돼버리면 진짜 얘는 미궁속으로 빠져요. 그래서 일자가 이렇게 3분의 1을 잡아서 꺾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펴지는 느낌만 있으면 돼요. 웹의 유격도 좀 넓어도 돼요. 얘는 왜? 글러브 자체가 약간 이렇게 돼 있으니까 웹이 좀 유격이 있으면서 넓어지죠. 이걸 타이트하게 해버리면 이때부터는 얘가 더 조작하는데 글러브 끝에 힘을 쓰는데 좀 방해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넓은 상태로 유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웹을 밸런스를 받을 때 볼 때 저는 얘는 웹의 유격을 좀 주는 편이었어요. 특히 위쪽은.
그래서 웹도 좀 부드럽게 만들어 놓고, 네, 좀 펴놓고. 어차피 킵이어서 이렇게 주물주물한다 그래서 많이 부드러워지는 않아요. 물론 이렇게 때리셔도 돼요. 시끄럽잖아요. 때리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근데 그렇게 많이 안 만지셔도 돼요. 대신에 요쪽 라인 부분을 좀 더 포켓 부분을 죽여주는 거죠. 쉽죠? 자, 15분 타이머 맞췄는데 9분 33초. 그러면 이 부분을 더 죽여야겠죠. 왜? 공이 포켓 쪽에 갔을 때 밀리지 않고 딱 어떤 느낌이에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그 포켓 지점 있죠. 볼집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들어갔을 때 공이 쫙 감싸지면서 브레이킹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 부분을 좀 신경 쓰셔야 돼요. 그래서 포켓 쪽에다가도 공을 놓고 똑같이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만들면 문제가 뭘까요? 손가락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또 손도 놓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나무 바닥에 하고 있는데, 원래대로 하면 이제 DIY니까 책상 이걸 가정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데다 하면 좀 과감하게 할 수 있죠. 방석 같은 걸 좀 놓으시고 하시면 손이 좀 덜 아프실 거고요. 네. 근데 뭐 없으면 그냥 하시면 돼요. 오일 닦는 거 전에 말씀드렸죠. 길들인다고 오일 막 처발처발 안 하셔도 된다고요. 앞에 영상에 나왔듯이. 얘는 또 가죽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크게 주름이 잔주름 같은 게 안 가요. 그냥 크게 울럭불럭한 건 있지만 그렇게 피면 되잖아요. 미세한 주름 같은 거는 생길 수 있지만 큰 주름이 안 가요. 가죽이 참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고, 엄지를 누른다는 건 뭘까요? 이걸 눌렀을 때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엄지를 누르면 여길 꺾는다고 생각하는데 누름으로써 이 아랫벽이 나오게 눌러요. 즉 글러브를 봤을 때 이걸 세로로 이렇게 누르면 어디에요? 요 라인이 잡히게 하는 거지, 이거를 꺾거나 이렇게 접히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글러브를 끼고 엄지를 좀 눌러, 이 수직 방향으로 누르면 이 아래가 형성되죠. 다시 만져. 그리고 윗벽 만지고. 얘는 뒤집어 까지도 않았어요. 딱 요 느낌이에요. 어때요? 웹도 방향도 그냥 이렇게 나오죠? 요 라인. 네. 툭툭 쳐요. 글러브의 조작성이 생긴다는 건 뭐라고 말씀드렸죠? 장갑을 꼈을 때 장갑에 손가락 터널이 늘어난다. 하다 보면 이게 눌리겠지만 장갑 터널이 늘어나는 일도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뭐예요? 조작성이 생겨요. 딱 요 정도네요. 그리고 이 부분도 부드럽게 다 만져놨고. 이게 다예요. 그리고 이쪽도 살짝 벌리고 싶으면 끝에 살짝 벌리셔도 돼요. 하지만 이게 퍼지진 않아요. 이 글러브 구조상으로 보면 딱 걸려져 있어요. 끝에 열고 싶으면 살짝 열으셔도 돼요. 끝에만. 엄지도 열고 싶다 끝에만 살짝 여시면 돼요. 어때요? 약간 양키 글러브처럼 또 이런 느낌 나오죠. 또 막 보이세요? 막 이런 느낌 막 이런 느낌 나오죠. 근데 사실 그게 아니라는 거, 모양만 그렇게 보이지 손을 넣었을 때 느낌은 똑같아요. 그럼 작업이 끝났습니다. 지금 6분 48초 남았어요. 그럼 뭐예요? 거의 7분 정도 가온 끝난 거예요. 때려 툭툭. 형태 잡고 롤업하고 또 툭툭. 뭐예요? 내가 맨손으로 공 잡듯이, 이거 내가 박수 이렇게 잡듯이 똑같이 공도 여기 잡고 여기 잡고 여기 잡고. 그럼 글러브 끼고도 똑같이 저는 박수 치듯이 잡고 있는 거예요. 클리어 파일, 아까 전에 영상에서 보였듯이 클리어 파일 어딨지? 그냥 클리어 파일 이렇게 잡고, 네, 공을 이렇게 엄지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똑같이 악수하듯이 그냥 똑같이 툭툭. 그 느낌 그대로 여기다 놓고 여기도 잡고, 여기도 잡고 여기도 잡고. 오케이. 방향 잡고. 포켓이 너무 넓어지면 공이 돈다 그랬죠? 저 공만하게. 얘는 충분히 깊은 글러브니까. 어때요? 좀 좁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다 된 거예요. 그럼 이제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자, 얘는 자유로운 글러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딱 걸쳐놓고 나면 힘을 빼도 손이 안 빠져요. 네, 그냥 이렇게 딱 놓으면 안 빠져요. 암만 힘을 빼고 있어도. 그러니까 손에 힘이 빠져요. 그리고 지문을 딱 대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지문을 다 힘 빼고. 그럼 이 상태에서 딱 대면 이렇게 해서 다 물려요. 안 빠져요, 진짜로. 네, 딱 잡으면. 네. 안 빠져요. 여기에요. 네. 백핸드도 마찬가지고. 세로 방향, 뺐다. 이거예요. 약간 세워서 이렇게 놔도 물려 있어요. 그럼 여기서 롤링 들어가면
어디에요? 분명히 공이 보이죠? 어디로 잡았어요? 제가 이쪽으로 잡았죠? 근데도 가죽의 포켓이 딱 잡고 있으면서 외배는 닿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아래쪽. 그럼 원래 빨리 뺄 때는 어디를 빼죠? 그 손바닥 가운데 쪽. 즉 내 볼지. 검지 중지 사이를 느껴보면 여기는 어디예요? 지호의 진짜 바로 위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볼집이에요. 딱. 되게 밑이죠. 네. 하물며 2를 끼면 더 밑으로 가겠죠. 이 아랫부분을 여기를 볼집을 인지를 하고 있으면 볼집으로 잡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냥 편하게 잡으면 아이고 다시 이 타이밍으로 잡으면 여기에요. 그럼 여기 포켓이잖아요. 포켓 바깥쪽에 아이고 바깥쪽에 간다. 백 잡고 태그에도 안 빠지고 그냥 편하게 대충 이렇게 잡으면 돼요. 대충 그냥 어떤 느낌이면 내 손가락을 이렇게 하는데 여기 그냥 손가락에 뭔가 골무를 껴놓고 탁탁탁탁 물리는 느낌. 그럼 백으로 잡는다고 이런 데도 들어가고 이런 데도 들어가고 이런 데도 들어가고 힘이 전달돼요. 그럼 다 잡히고 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 예. 다시 탁탁탁탁탁 여기 걸려도 안 빠지는 힘을 손가락 끝에 힘이 전체적으로 전달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공을 잡는다 그냥 편안하게 이런 느낌 그냥 이렇게 예. 그랬을 때 그냥 딱 물리는 개념이 좀 바뀌는 글러브죠. 그럼 얘를 조금 더 넓게 쓰고 싶다 좀 더 깊게 쓰고 싶다 그럼 2를 하고 검지 빼고 그럼 얘는 더 쉬워요. 그럼 손이 어떻게 돼요? 조금 더 넓어지겠죠? 팜 사이즈 폭이. 그럼 이렇게 해서 쓰는 거죠. 딱 물어주는. 네. 여기 와도 힘이 끝까지 전달돼요. 재밌어요, 글러브가. 네. 이런 글러브입니다. 그래서, 일제 글러브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미제 냄새가 나요. 그럼 얘는 뒤집어 깔 필요 있을까? 얘는 굳이 뒤집어 깔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요렇게만 하고 쓰셔도 바로 캐치볼 하고 펑고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 그럼 얘를 묶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공 2개를 넣고 양말을 이용해서 묶어 놓으면 아까랑 똑같이 MM형처럼 글러브를 감을 때, 즉 내가 악수한다. 그럼 얘는 좀 더 밑에다 여기를 중점적으로 놔야겠죠. 그 다음에 포켓보다 좀 더 밑에 쪽에 놓겠죠. 요렇게 놨을 때 얘는 칸수가 어떻게 될까요? 요 정도 칸수가 나오겠죠. 소위 말하는 3칸 정도가 나오겠죠. 하지만 방향성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롤업해서 딱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냥 우리가 글러브 밴드로 양말로 감으면 네, 이런 느낌이 나오는 거죠. 양말의 장점은 면이 넓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어때요? 이런 느낌의 글러브가 나오는 거죠. 언뜻 봤을 때는 어때요? 모양 보면 마치 글러브를 여기 꺾고 여기 꺾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냥 자연스럽게 롤업돼 있다. 즉 여기를 접어서 이렇게 놓는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아까 또 이거랑 또 같은 맥락이잖아요. 이런 글러브랑 같은 비슷한 맥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얘는 내야 글러브임에도 불구하고 세로형의 좀 깊은 형태의 제품이라는 거. 하지만 깊다 그래서 공이 박히거나 그러진 않는다. 웹 쪽으로 딱 물리는 거예요. 이 패턴에다 다른 웹을 달았으면 어땠을까 했을 때 보면 다른 앱은 좀 안 맞을 것 같아. 얘는 진짜 이 아이앱과 이게 너무 절묘하게 아이앱 계열들이 딱 맞는 것 같아. 철판 웹이라든지 아이앱 같은 거. 여기에 곡구 웹 들어가면 나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요 맛이 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쇼세간에서 본인들이 공이 자꾸만 떨군다라든가 공이 많이 돌아서 저그를 많이 하신다라는 분들, 그리고 막 플라이볼 같은 거 이동하면서 자꾸 떨군다라든가, 아니면 캐쳐가 송구했을 때 자꾸 공을 힘줘서 잡으려다가 놓치거나, 아니면 숏바운드 공이 튀면 이렇게 걸려야 되는데 안 걸리는 글러브를 쓰셨던 분들이라면 요것도 되게 새로운 느낌이에요. 요시카 글러브 같은 경우 제가 그것도 야구 만약 그걸로 공 못 잡으시면 내야 그만두시라고 제가 두시던가, 아니면 야구를 그만두시던가 하라고 했던 그 글러브가 요런 느낌에서 횡으로 봤을 때 이 고가 좀 더 낮고 앞으로 쭉 뽑아놓은 느낌이라면 얘는 좀 더 깊은 느낌, 잘 박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15분이 됐어요. 그래서 요 글러브 같은 경우는 되려 내야 초보자분들이 정반대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죠. 넓고 후적후적 하는 것보다는, 아니면 뭐 초보자분들인데 기존에 자기가 내야 글러브를 뭔가 타닥타닥 물리는 느낌을 못 받았다 라고 하실 때는 되려 이 글러브 쓰시면 괜찮으실 거고요. 이제 고수분들, 여러 가지 글러브를 경험해 봤다 라고 했을 때 스핀을 잘 멈춰주지 못하는 글러브를 써보셨던 분들, 패턴이 좀 뭐랄까 너무 막 벌어지고 막 낑가고 이런 부분에 어려우셨다라고 하시면, 깊으면서도 잘 물리고 빨리 빠지는 글러브를 원한다면 요 글러브 진짜 060 패턴 정말 재밌는 글러브예요. 한번 도전해 보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거 하고 나서 정말로 많이 갖고 놀았어요. 와, 재밌다. 숏바운드 대충 타닥 해도 타고 나갈 것 같은데 딱 물려주는 그 느낌. 그리고 이게 대충 됐을 때는 탁탁탁 다 물리는 이런 기분. 길들여진 거 어딨죠? 이런 거 진짜 막 이렇게 탁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막 이런 데 걸려 있고, 막 이런 데 걸려 있고, 타다 이렇게 했을 때도 막 걸려 있고, 네, 막 심지어 이런 데도 막 걸려요, 막 이렇게. 너무 재밌어요. 당겨도 딱 박혔을 때도 공이 안 빠진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딱 물었을 때 오케이 빼면, 네, 그냥 딱 옮기면 바로 빠지네. 네. MMM만큼이나 너무 재밌었던 글러브. 하지만 이게 이렇게 들어가면 안 들어가죠. 약간 벌어진 채로. 순바임에도 저는 약간 벌려놨어요. 이렇게 놓고 약간 이일 끼는 느낌으로 쏙 놓고 걸쳐놓고 새로. 그럼 얘는 이렇게 담아도 당겨요. 수비 잘 못하시는 분들도 오므려도, 즉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잡아도 얘는 잘 잡히는. 하지만 우리가 약간만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만들면 더 쉽게 잡히는. 네. 글러브라는 거 잊지 말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잘 물리는 글러브, 자유롭게 그냥 대충 되는 글러브 원하신다면 그냥 이 글러브 쓰셔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간만에 정말 재밌는 글러브를 만났다라는 거, 이 느낌을 전하고 싶은데 참 말로 표현하기 어렵네요. 그래서 이 060 패턴도 좀 관심 깊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IP 셀렉트 모델들은 많이 수입이 안 돼요. 그리고 일본 현지가도 많이 비싸고, 이제 환율은 떨어졌지만 정식으로 그걸 개인적으로 사시면 이제 관세도 내게 되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좀 저렴하게 판매하는 이 모델들에서 이 060 패턴은 여태까지 못 보시던 패턴이기 때문에 한번 요것도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면 되게 재밌는 글러브가 될 거고요. 뭐 그래봐야 아마 10개도 안 될 거예요. 한 모델당 10개도 안 되는 모델이니까 전국에서 이 글러브를 써보실 수 있는 기회가 한 10명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대부분 10명도 안 되시겠죠. 그랬을 때 이런 글러브 패턴이 있구나 라고 좀 같이 좀 느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올리는 영상들 제가 IP 셀렉트 뿌시기 DIY 이 제품들은 다 저희 스마트 스토어랑 그다음에 저희 카페에서 공동 구매로 올라갈 거니까 관심 갖게 지켜봐 주시고요. 다음 모델 아마 요 모델이 될 거예요. 아이고 어디 갔냐. 자, 아이고 힘이 없다. IF 글러브 어디 갔네? 여기 있다. 요 모델. 자, 요것도 되게 재밌는 모델이에요. 얘는 055 패턴이에요. 글러브가 이쪽 보면 되게 짧아 보여요. 손가락들도 되게 짧아 보여요. 근데 바닥이 엄청 넓어요. 이게 사이즈가 아까 그 바둑이 웹에 있던 055 패턴보다 더 크대요. 얘가 손가락은 짧은데 바닥은 되게 넓은 이 글러브를 보면 약간 황목 짙은 글러브의 냄새가 나요. 네, 얘도 바닥이 정말 넓다라는 거, 바닥 활용이 잘 되는 글러브, 이런 데가 잘 써지는 글러브 원하신다면 이걸로 재밌을 것 같거든요. 다음 영상은 이 055 패턴으로 한번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다음 영상 파트 4도 기대해 주시고요. 아마 파트 5는 외야 글러브 그냥 티벨트랑 쓱쓱 보고 저 패턴 2개를 한 번에 할 것 같으니까 외야 글러브 편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는 제품들이 올라가고 업데이트가 되고 이제 공동구매 시작할 거고요. 이거는 DIY 가능하기 때문에 제품만 구매하셔도 돼. 가공 별도로 하셔도 되니까 가공비
뭐 포함 안 하셔도 구매하셔도 되니까 많이 관심 갖고 지켜봐 주세요. 정말로 재밌는 글러브라는 거. 네. 이상 이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